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방송 현직 앵커 이건입니다. 네, 증권방송 현직 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해볼까 하다가 역시 반도체 가야 되겠다. 그럼요. 주도주가 잠깐 쉬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반도체, 특히 장비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게 있죠.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무기로 태양광 쪽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태양광이든 어떤 판때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딱 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부착하는 그거 거 전문. 그거 붙이는 거 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고, 1999년도에 IPO에 시도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홈페이지 가보니까 그때 최고 가격으로 우리가 됐다. 우리가 따봉이야. 우리 그때 최고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들어왔다. 이렇게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 들으셨다시피 반도체, 태양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명 장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돈 버는 건 반도체 장비인 걸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 그리고 이쪽에 다 이제 회사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 통상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찾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HBM 관련주, 그리고 약간 더 확장시켜가지고 OLED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지금 이 회사가 사업 영역을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반도체 장비 많네.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둘 다 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만 9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뭐 한 3%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1%도 채 되지 않는 태양전지 장비 이런 그렇죠. 거는 이제 거의 다 앞으로에 대한 신사업 이제 좀 이제 키워가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태양전지 이쪽은 아직 뭐 매출 딱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먹거리인 거죠 미래.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는 내수 품목으로만 거의 다 갑니다. 96% 국내에서 가지고 놀고 반도체 장비는 반반인데 외부 쪽으로 수출하는 게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는 관점. 중국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주가 흐름 보니까 올해 첫 거래일의 종가가 좀 처참했습니다. 이때 1,400원으로 종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200원 찍으면서 기록적인 바닥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3월달 정도까지만 해도 계속 고가격 수준이었습니다. 일봉이 계속 빌빌댔어요. 그렇죠. 끔찍한 올해 초를 보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에 부실했으니까 이쪽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3월 16일부터죠. 이때 SK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그쵸. 그때 뭐 HBM 이런 기대감으로 그때 인해서 나왔어요. 그때 SK 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같이 반격을 해내기 시작하더니 4월 11일에 25,000원, 21,100원까지 단숨에 2배를 이렇게 올려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15,000원 가량까지 조정을 받고서 슬금슬금 다시 20,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서더니 전고점인 21,100원 뚫어버린 7월 중순이죠. 그때부터는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랬죠. 30,000원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그 뒤로 잠깐 쉬나 싶다가 9월 15일 32,150원까지가 최근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았을 때 기준으로 연초 대비 지금 보니까 169%. 그렇죠. 지금 대단해요. 기준이고 사실 제일 고점 기준으로 하면 3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 바로 주성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연초에 사는 건데 내가. 저희 이거 안 했죠. 안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네. 큰 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 HBM 시대로의 격변 요거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고대역폭 메모리죠. AI 시대가 열리면서 요구가 되는 정말 강력한 성능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 SK 하이닉스가 이 HBM으로 급부상하는 모습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HBM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 양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HBM 관련주로 같이 엮여가는 거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원래 사실 매출 절반 정도가 이 SK 하이닉스 쪽이에요. 주성이. 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위주로 너무 편중된 포트폴리오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경쟁사 대비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약점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강점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잘 골랐네. 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 고객사 다변화로 이 저평가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견해도 함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플러스 또 한 가지.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은 뭐냐면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부진했죠. 네. 그러니까 이 업황 부진으로 좋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그런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전망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플러스 그 중에는 태양광이라는 신무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지금은 매출이 발생하진 않지만 하반기로 가면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많이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강력한 이슈 한 가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암기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ALD라는 무기죠. 그렇죠.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미세화 공정. 그렇죠. 정말 작고 얇고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나노 아닙니까? 그렇죠. 나노. 네. 미세화 공정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ALD라는 무기입니다. 일단 ALD 너무 생소하시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팔공정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증착 공정이라는 곳에 사용되는 장비의 이름입니다. 증착이라고 하면 뭐 쉽게 설명하면 바로 그거예요. 따로 자세히는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뭔가 반도체 웨이퍼 판때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얇게 막으로 만들어서 부착시키는 그런 공정을 증착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증착의 방법에는 기존의 이 물리적인 방법인 PVD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인 CVD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CVD 화학적인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좀 나뉘어요. 일단 뭐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원자층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마지막 거, 이 원자층을 이용하는 방식을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이 원자층 증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점점? 복잡하죠. 근데 나와야 돼요 다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웨이퍼 표면에 아주 딱 반응을 정교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더 얇고 더 정교하게 얇은 이 방막을 필름을 증착시킬 수 있는, 부착시킬 수 있는 최첨단 강력한 방식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이게 갖다 그냥 웨이퍼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쉬울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있는 ALD.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에서 ALD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입니다. 최초. ALD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이 방막 재료 분사를 하는데 시간차를 두는 특수 기술이 있어요. 네. 시공간 분할 기술이라고 하는데 말 되게 거창하죠. 무슨 필살기 이름 같은데? 거창할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최초 개발한 게 주성 엔지니어링. 최초. 게다가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핵심 구성 요소 중에 들어보셨죠? 트랜지스터 아니면 캐패시터 이런 게 있거든요. 이쪽 크기를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그래야 작아지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뭐든지 과제예요. 다 줄여야 돼요. 네. 성능은 그런데 좋고.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로 캐패시터 전용 증착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 최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증착 관련된 쪽에서는요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증착 장비 이쪽의 경쟁사가 원익 IPS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원익 IPS가 주가가 잘 못 갔죠. 왜 그러냐면 이 주성이나 유진테크 관련된 경쟁사에 비해서 힘을 못 썼던 이유가 바로 이 신성장 동력인 ALD, 이 ALD 장비의 상용화가 더뎠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ALD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점, 주성이 거기서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장비 하면 되지 이걸 왜 ALD 막 이러면서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찾은 이슈는 딱 세 가지. 이제 올해 좀 굵직굵직한 게 순서대로 좀 찾았는데요. 제일 최근 게 TSMC입니다. 이건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부 전반적으로 한 대 매긴 그런 내용이 되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TSMC의 그 고객사한테 TSMC가 납품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TSMC가 납품을 연기한 거면 이거 반도체 회복이 뭐 한다더만은 그거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주성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많이 올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투자가 돼야지 장비를 넣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늦어질 것 같아서 다 내려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는 상장 철회했죠. 네, 폐지. 네,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요 회장님이? 네, 그래도 한 9%, 정확하게 9.08%입니다. 네. 자기하고 자기 애들 둘하고 이렇게 샀는데 보유 가치가 한 1,000억 원 수준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갖고 말이 많았었어요. 어쨌든 주가가 올랐으니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니까 이제 그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호재인 건데 경영권 분쟁 모멘텀이 날 수 있냐? 근데 너무 조금이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2대 말은 2대인데 1대 2대 차이가 엄청나 보이는 이런 거고요. 그냥 큰손 투자자가 매입을 했구나. 요 정도의 내용으로 해석이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도 뭐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LG전자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다 좀 힘 좀 주려고 모회사한테서 1조 원을 빌려와요. 예. 우리 좀 키워보겠다 좀 제대로. 그러면 이제 그쪽 기술을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랑 디스플레이 쪽으로 손잡고 있으니까 협력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혜 보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또 상승세를 보여줬던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